1457년 여름, 강원도 영월, 17살의 소년 하나가 세 방향이 강물로 막힌 섬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뒷산에 올라 한양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돌을 주워 탑을 쌓았습니다. 그 소년은 조선의 제6대왕 단종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 편의 시리즈 중 일부입니다. 훗날 삼족을 멸한다는 왕명 앞에서 그 소년의 시신을 홀로 거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고을 아전, 엄흥도입니다. 하지만 그 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12살의 왕이 된 소년이 어쩌다 유배지 청룡포에 홀로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녹도 받지 않은 한 고을 아전이 어느 밤 통나무를 타고 강을 건넜는지, 일부는 그 만남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441년 음력 7월 23일, 조선의 사내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문종이 되는 왕세자 이향이었고, 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아끼던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탄생은 처음부터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광후가 아이를 낳은 다음 날 산육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 그가 훗날의 단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어린 손자 곁을 자주 찾았습니다. 병중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종은 늘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좋지 않았고 아들 문종도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심이 깊고 능력이 출중한 수양대군. 세종은 그가 언젠가 이 어린 손자의 자리를 위협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이 손자를 걱정하고 또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걱정을 비웃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2년에는 아버지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1452년 음력 5월 14일 12살의 소년이 조선 제6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 버팀목이 되어줄 어른이 아무도 남지 않은 12살의 왕이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조정의 실권은 이미 그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요 신하들이 적임자의 이름에 누런 종이 쪽지를 붙이면 왕은 그저 도장을 찍을 뿐이었습니다. 이른바 황표정사였습니다. 12살의 왕에게 남아있는 일은 임명장에 도장을 찍는 것 외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 음력 10월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계유 정난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군사를 동원하여 단종을 보필하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을 하룻밤 사이에 살해하였습니다. 정권과 병권이 모두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12살의 단종이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단종 곁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단종을 키워준 유모 혜빈 양씨는 1455년 수양대군에 의해 청풍으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음력 11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세종의 7째 아들로 단종과 각별이 가까웠던 작은아버지 금성대군 역시 유배를 당했습니다. 단종의 곁에서 보호막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국 1455년 음력 윤유월 수양대군의 측근 한명회와 권람 등의 강요에 의해 단종은 왕위를 숙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나 수강궁으로 옮겨간 그의 나이는 15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단종을 향한 마음을 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 출신 신하들이 단종 보기를 계획했습니다. 세조 3부자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담자 중 한 명이었던 김지리 장인 정창손에게 이를 구하면서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는 이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족에서 군의 지위로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음력 6월 22일 단종은 한양 도내문을 나서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백기를 떠났습니다. 관리 3명과 군졸 50명의 호송을 받으며 광주, 여주, 원주, 그리고 춘천을 거쳐 7일 만인 음력 6월 28일 영월 청령포 적소에 도착하였습니다. 17살, 세 방향이 강물로 막힌 섬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단종의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월 청령포는 차갑고 깊은 강물인 서강이 삼면을 감싸고 뒤로는 험한 암벽이 솟아있어 사실상 섬처럼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오갈 수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이 기거한 곳은 작은 목조 가옥이었습니다. 세조가 강 건너 마을에서 연기가 보이는 것조차 금지시켰을 만큼 그 주인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수행한 관리들과 군졸들은 단종을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그 섬 같은 모래밭 안에서 홀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 소나무 숲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 숲에는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수령 600년의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높이 30m, 줄기 둘레가 5m에 달하는 거대한 소나무였습니다. 단종이 그 나무 아래 앉아 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소나무는 훗날 단종의 고독을 지켜보고 그 통곡 소리를 들었다 하여 관음송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볼관, 소리음. 지금도 청령포 관음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종은 자규루라는 누각에 올라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한 편의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규는 뻐꾸기를 뜻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긴 중국 총나라 왕 두우가 뻐꾸기가 되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기도 했습니다. 단종은 스스로를 박명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운명이 박한 사람. 그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457년 여름,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이 범람하여 청령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은 그곳을 떠나 영월 관청의 별채인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관풍헌은 1428년 세종 시절 영월 군수 김복항이 건립한 관청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관풍헌에서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선생실기가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단종이 꿈에서 사육신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성삼문과 박팽년 같은 이들의 얼굴을 꿈속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단종은 참을 수 없는 슬픔에 통곡하였습니다. 그 곡소리가 강 건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뭉도. 영월의 호장, 고을 아전 중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을 수령 아래의 말단, 행정 책임자 정도였습니다.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사대부도 아니었고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을을 지키는 아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뭉도가 강을 건너려 하자 아내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당신은 왕의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 의리를 지킬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주세요. 어뭉도는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요. 영월 사람만 유독 군주의 녹을 받지 않았단 말이요. 그는 나무 토막을 타고 강을 건너 곧장 단종이 있는 관풍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인가? 영월군의 호장 어뭉도이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내게 왔는가? 곡소리를 듣고 마음이 슬퍼 찾아왔습니다. 단종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곡한 것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꿈에 사육신을 보았는데 지금 그대를 보니 기이하도다. 마치 사육신을 보는 듯하다. 초에 선인이 많다 하더니
그대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구나. 앞으로 나오라. 어몽도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옷깃에 눈물만 적셨습니다. 이로부터 어몽도는 틈이 날 때마다 강을 건너 단종을 찾아뵙고 밤을 지새웠다고 전합니다. 왕의 신하도 아니고 녹을 받는 관리도 아닌 그가 그저 그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인적 드문 강변에서 호장 한 사람과 폐위된 소년 왕이 마주 앉아 달을 보는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17살의 소년 왕과 이름 없는 고을아전.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그 밤들은 평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월 바깥에서는 금성대군이 마지막 복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한양에서는 세조의 측근들이 단종의 숨통을 조일 상소를 거듭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음력 10월 21일 밤 동강 위로 왕의 시신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신에 손을 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는 왕명이 내리고 영월 전체가 얼어붙는 그 밤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